안녕하세요. 해강호정입니다. 자, 기아 주식입니다. 최근에 상승하다가 매도 신호 발생된 이후에 이렇게 주르륵 내려왔었죠. 오늘 다시 매수 신호가 발생되면서 마감했습니다. 자, 기아 주식 미친 듯이 사고 있는 우리 세력, 외국인들의 매수 평단가는 얼마가 되는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기아에 대한 주가 전망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아 주식은 최근에 흐름대로라면 이렇게 변동성이 나오는 주식이 극히 없습니다. 자, 신기하게도 최근에 지수 변동성이 하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기아차 주식은 오히려 반대로 추세를 상승으로 전환시키면서 추세가 이렇게 돌아나가는 모습이죠. 자, 그동안에 기아 주식 같은 경우는 한번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쌍고점이라고 볼 수 있죠. 쌍고점을 만든 이후 이렇게 탄력 없이 조르르 흘러내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쌍바닥, 여기는 쌍고점이라고 보면 여기는 쌍바닥이에요. 쌍바닥 만들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최근에는 이렇게 반등이 좀 강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매도 신호가 이 자리에서 발생됐죠. 이 자리에서 매도 신호가 좀 발생되면서 다시 한번 내려오고 있습니다만 추세적으로만 놓고 보면 이렇게 추세를 돌려놓은 상태죠. 60일 가격 이동 평균선, 60일 가격 이동 평균선인 추세를 올려놓고 조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60일 추세선이 다시 한번 이렇게 무너지지만 않는다면 기아 주식은 앞으로도 우상향으로 이렇게 돌아나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주식입니다. 자, 그러면 기아차 주식을 최근에 이렇게 올라오는데 누가 샀느냐라고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뭐 외국인 세력들이 좀 많이들 주워 담고 있죠. 자, 보시게 되면 기아차 주식을 뭐 시가총액이 아무래도 좀 높다 보니까 누군가는 사들여야 되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사서 올리기에는 어렵잖아요. 시가총액이 워낙 높다 보니까. 자, 그러면 누가 샀느냐 보시게 되면 외국인 대표적으로 주가 하락 시에 팔았고, 기관도 마찬가지죠. 팔았고, 반대로 개인은 주워 담았죠. 자, 그 다음에 주식, 자, 기아의 주식이 이렇게 주가가 올라갈 때 보세요. 외국인들이 사들였죠. 기관들 사들였습니다. 개인 투자자들 반대로 순 매도를 해줬죠. 자,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쌍고점, 그 다음에 쌍바닥 잡히는 구간들 잘 보세요. 자, 개인 투자자는 완전히 그냥 정반대로 매매합니다. 그쵸?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는 기아 주식을 주가를 움직이는 세력은 아니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은 제외할게요.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들을 한번 볼게요. 자, 이런 그림들 나오면서 주도적으로 주식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기아 주식을 사들이고 있고요. 자, 여기 기관 한번 볼게요. 기관은 이렇게 떨어졌다가 최근에는 매도를 좀 해줬죠. 자, 그러면 이렇게 내려오는 코스에서 매도를 한 건 맞습니다만 주도적으로 누가 매도를 했느냐? 바로 기관에서. 개인들은 오히려 바닥권에서 좀 더 샀으니까요. 주도적으로 판 것은 결국은 기관이 팔았다. 최근에 주가 조정 나올 때 주도적으로 판 세력들은 기관이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결국 외국인들은 순매수세를 좀 낮췄습니다만 유지를 잘해줬고요. 최근에도 매수세가 오히려 확대됐다. 기관들도 최근에 매수세를 조금 더 확대한 모양새입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외국인들은 꾸준하게 기아 주식을 사들이고 있고, 기관은 샀다 팔았다 하면서 주식을 사고 팔고를 좀 유기적으로 좀 하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들 세력들의 평균 단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 뭐 얼마의 가격대에 평균적으로 좀 사고 있는지를 좀 볼 텐데요. 자, 보시게 되면 일단은 250일치입니다. 250일 평균치기 때문에 이거는 1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1년치 평균입니다. 자, 1년으로 놓고 봤을 때 외국인들의 평균 단가가 얼마냐? 76,832원으로 잡힙니다. 76,832원
832원. 네, 확인되시죠? 자, 그 다음에 개인 투자자는요. 개인 투자자는 75,929원. 75,929원. 그 다음에 기관은 76,686원으로 나오네요. 네, 이렇게 평균 단가가 나옵니다. 이거 1년치입니다. 1년치. 1년치 누적 데이터로 이렇게 좀 확인이 되고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83,900원이니까요. 실질적으로 그냥 이 데이터만 놓고 봤을 때는 매수해서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는 1년치 개인 투자자였다면 뭐 수익이 외국인과 기관보다는 더 낮다는 얘기잖아요. 단가가 평균 단가가 낮아지니까 외국인도 뭐 76,800원인데 뭐 이 정도 수준이면 기관과 뭐 외국인도 마찬가지죠. 지금 현재는 수익권에 있는 게 맞습니다. 물론 이제 매수해서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들이고요. 자, 그러면 250일치 말고요. 최근 20일치 약 한 달치 정도를 좀 볼게요. 한 달치 정도를 보면 평균 매수가가 82,420원. 외국인들 82,420원. 개인 투자자 82,000원. 그 다음에 기관은 82,017원. 그러니까 82,000원 정도. 그러니까 개인과 기관은 뭐 평균 단가가 비슷하고 뭐 외국인이 조금 더 비싸게 샀는데 뭐 큰 의미는 없겠네요. 그럼 82,000원 정도 때 개인과 기관 외국인들이 매수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 자, 그럼 지금 83,900원이다 보니까 뭐 지금 뭐 소폭의 뭐 수익 중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런 그림대로라면 우리가 놓고 봤을 때 주 세력은 결국은 외국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외국인들이 이렇게 롱텀으로 끌고 가면서 수익을 기대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기아 자동차 주식이 얼마나 그러면 상승 여력이 좀 더 있는지를 한번 보면, 자, 실적으로 내다보면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계산하기가 좀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실적으로 한번 볼게요. 자, 연간 실적으로 보면요. 올해가 아무래도 역대급이죠. 자, 올해 여기 보시게 되면 역대급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이렇게 영업이익이 나오는데, 자, 주가는 지금 어디에 있죠? 어디에 머무르고 있죠? 영업이익률 한번 볼게요. 여기 아래에 영업이익률만 놓고 보더라도 앞서서 영업이익률이 2%, 3%, 3%, 7%, 8% 정도 나오는데 약 한 12% 정도까지 올라오잖아요. 영업이익률이 12%까지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별 차이가 없는데 보세요. 이거 변동률 차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여기 변동성이 크죠. 잘 보세요. 자, 2조 원대에서 5조 원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2배 정도가 영업이익률이 늘어나죠. 그럼 7%에서 8%는 변동성이 크진 않죠. 근데 8%에서 12%까지 올라가는 데는 변동성이 크죠. 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국은 변동률이 커질 때 수익성도 커지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기저효과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뭐 30%였다가 영업이익률이 플러스 5%만 나와도 이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이 기저효과 때문에 주가는 크게 급등할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영업이익률 기준으로 많이들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자, 매출액은 크게 뭐 안 보셔도 됩니다. 어차피 뭐 매출액 증가하면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것은 뭐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그러면 영업이익률이 얼마나 극대화되는지 보시면 좋겠고요. 잘 보세요. 여기서 보셔야 되는 게, 나중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24년도 25년도로 이건 뭐 어차피 전망치입니다만, 자, 한번 내다보면 12%, 11%, 10% 정도 나오죠. 10.58 정도. 그냥 대략 보세요. 12%, 이거 반올림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12%, 11%, 10%, 10.58 정도. 자, 그러면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다소 떨어지죠. 네, 영업이익 요 금액도 한번 보세요. 12조, 11조 6천, 11조 6천.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전망치입니다만 요렇게 금액을 대략 보시라는 겁니다. 대략.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요거 뭐 100조 이거는 뭐 큰 의미가 없고, 매출액은 일단 제외하고요. 영업이익으로 놓고 봤을 때는, 그러면 내년 내후년으로 봤을 때 전망치로만 놓고 보면
정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정체한다. 그러면 지금 주가 수준이 과거 2021년, 2022년 뭐 과거 데이터로 놓고 봤을 때 지금 현재 저평가 수준에 있는 이 기아 자동차, 기아차 주식이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겠느냐라고 놓고 봤을 때 조금 전에 봤었죠. 2021년, 2022년 앞서서 2022년 대비해서 영업이익률 뻥튀기해서 올라왔었던 거 아까 기억나시죠? 그러면 그동안에 정체하다가 영업이익률이 다시 한번 올해 급증하는데, 자, 그 부분을 반영해서 주가가 크게 낙폭을 키웠을 때 이마만큼 올라왔던 겁니다. 23년도가 총 연간 영업이익률이 과거 대비해서 월등히 높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를 제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더 말씀드릴 건데 잘 보세요. 올해 중에 그러면 언제가 그 변동폭이 가장 크냐? 올해로만 놓고 봤을 때 잘 보세요. 작년 우리가 보통 YOY 연간 대비해서 우리가 보통 평가를 하니까 작년 3분기 보세요. 매출액이 자 23조 23조라고 얘기할게요. 23조에 7,600억 정도. 올해 3분기 보세요. 24조 9천억. 이거 매출은 그냥 대략 보시고요. 2조 8천억. 7,700억 정도. 7,700억 정도인데 2조 8천억 정도 영업이익이 빵 뜨죠. 4분기 보세요. 2조 6천억, 2조 9천억. 눈에 잘 안 들어오죠. 이거는 뭐 그냥 비등비등 하잖아요. 그렇죠? 비등비등 하죠. 내년 1분기도 뭐 그냥 비등비등 하죠. 그러면 역대급으로 지금 변동성이 그 변동률이 확 커지는 구간이 어딘가요? 네, 올해 3분기죠. 올해 3분기입니다. 예. 2분기 한번 볼까요? 2분기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영업이익률로 보시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눈에 확 띕니다. 눈에 확 띄어요. 여기 보세요. 2분기 한번 보세요. 10%죠. 대략 한 13%죠. 그쵸? 예. 3분기 보세요. 3%예요, 3%. 근데 11%죠. 변동폭이 월등히 크죠.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아 자동차, 기아차 주식이 이거 잘 안 빠지는 겁니다. 잘 안 빠져요.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보는데 물론 이제 대외 변수가 뭐 워낙에 지금 큰 상황들이 전쟁 이슈들이 자꾸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장 변동성은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기아 주식이 뭐 특별하게 추세가 완전히 꺾여 내려가지 않는 이상은 이런 그림들이에요. 자, 보시게 되면 60일 가격이던 평선은 다시 무너져서 이렇게 추세가 막 무너지는 빠바박 무너지는 그림이 아니라면 지금 정도 수준에서 추세가 돌아가는 수준에서 기다리만 주고 여기서 횡보만 해줘도 얘는 3분기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서프라이즈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거 모르는 사람 있나요? 오늘 혹시 몰랐다면 구독, 좋아요 지금 눌러주시고요. 네, 앞으로 이런 내용들 제가 자세하게 기아차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이렇게 분석을 해드리니까 함께 하시면서 주식에 대한 종목들 방향성들을 찾아가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기아에 대한 이런 호실적인 부분들, 서프라이즈한 실적들 나올 거라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수급들이 갖다 붙는 겁니다. 잘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대외 변수 때문에 주가 지수가 조정 나오면서 기아가 자꾸 조정 나온다? 그러면 돌아갈 때마다 매수 기회로 보시면 돼요. 돌아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뭘 보고 알 수 있죠? 가격이동 평균선, 주식에 대한 후행 지표인 가격이동 평균선을 돌파하면서 주가가 돌아 나오는 거. 우리가 보통 5일 가격이동 평균선, 10일 가격이동 평균선, 단기 이평선들 기준으로 많이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어차피 투자자분들 뭐 저기 막 몇 개월씩 몇 년씩 투자하는 장기 투자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큰 자본들 가지고 뭐 작게는 뭐 돈 1,000만원, 2,000만원 또는 크게는 몇 억씩 운영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럼 이런 분들 투자하시는데 너무 롱텀으로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트레이딩 하시라는 거예요. 매매하시라는 거예요. 왜? 한국 시장 변동성이 크니까, 대외 변수에 항상 잘 휘둘리니까. 자칫 잘못하면 그냥 물려버려요. 이런 데서 한번 덜컥 물리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들을 놓쳐요. 그러니까 사고팔고를 트레이딩을 잘 하시라는 얘기인데, 자, 그러면 단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대외 변수가 나와서 주가 조정이 자꾸 나온다고 보면
언제 사야 되느냐? 5위평, 12평 이렇게 주식에 대한 가격들이 올라갈 때 담으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밀리면 또 일부 또 비중 조절 좀 했다가 다시 올라가면 다시 매수하면 되잖아요. 결국은 뭐다? 비중 조절을 잘 해 나가시라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여기에 5천만원 투자한다고 해서 5천만원을 다 사고 팔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5천만원 중에 뭐 1천만원 정도는 유동성으로 샀다 팔았다, 그렇죠? 비중 조절을 해 나가시라는 겁니다. 또는 뭐 2천만원 정도, 또는 나는 좀 더 큰 금액 움직이겠다 그러면 한 3천만원 정도. 그러니까 이거는 투자자분들의 성향에 따라 다른 겁니다. 사고 팔고 비중 조절을 잘 해 나가셔야 한번 추세 트렌드가 잘 잡혔을 때 크게 수익이 대박이 나기도 하지만, 반대로 꼬꾸라질 때, 거꾸로 이렇게 시장이 팍 무너질 때 투자자 여러분들이 안 당하는 거예요. 당하지 않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제 변동성이 아무래도 이 기아차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장중 변동성이 보시게 되면 뭐 삼성전자 대비해서는 큽니다. 이렇게 한 번씩 올라갈 때는 막 4, 5%씩 올라갑니다. 하루에도요.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죠. 변동성이 생각보다 그래도 좋은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사고 팔고 개인 투자자들이 거래하기엔 좋은 주식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주식들 최근에도 보세요. 여기 매수 신호 뜨고 매수 매도 신호가 자꾸 반복해서 뜨죠. 자, 뜨니까 쭉 올라가고 매도 신호 뜨니까 쭉 내려오잖아요. 다시 오늘 매수 신호가 떴거든요. 물론 대외 변수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뭐 이 추세가 이어지면서 급등 나간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만, 사고 팔고를 우리가 기준을 잡고 매매를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매수 신호가 딱 떴고, 세력들 잘 들어와주고, 평균 단가 8만원, 82,000원대 영역에서 잘 잡아주고 있고, 특별하게 추세가 무너지지 않는 이상은 기아자동차 주식은 좀 더 보유하면서 가져가자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역시나 뭐 매수 가능한 영역으로 이렇게 매수 신호가 떠 있기 때문에 의견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좀 더 롱텀으로 보면 월간 차트 보시게 되면 동사의 주가는 직전 고점 영역 보시게 되면 박스권 상단 영역 여기 보시죠. 여기에서 지속적인 지금 저항 매물에 걸려 있습니다. 자, 이렇다 보면 기아 자동차 주식 같은 경우는 9만원 저항 일단 돌파가 우선적으로 좀 돼야 된다. 9만원 돌파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동사의 주식은 박스 상단 9만원, 약 지금 현재 주가 대비해서는 한 7% 정도 가격이 나오는데요. 여기 가격이 일단은 이번 3분기 실적 발표 전후로 해가지고 돌파될 가능성은 일단은 좀 높게 보고 있습니다. 대외 변수를 일단 제외시킬게요. 대외 변수가 일단은 만약에 반대로 너무 전쟁이 악화돼서 시장 지수가 전반적으로 다 폭락한다 그러면 기아 자동차 주식도 어쩔 수 없습니다. 주가 조정이 나오겠죠. 그때는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될 겁니다. 자, 반대로 대외 변수가 없다. 대외 변수가 좀 잠잠해지고 전쟁이 더 악화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기아 주식은 9만원 이번에 분기 실적 3분기 실적 전후로 해가지고 오버슈팅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좀 가져보고요. 최대 뭐 한 10만원 정도까지는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장기적으로 연간 차트를 놓고 보면 이미 동사의 주가는 앞서서도 박스권 저항 구간에 많이 이제 부딪혀 왔었기 때문에 문은 결국은 두드리면 열립니다. 상단을 계속적으로 테스트하고 있기 때문에 기아 주식 같은 경우는 돌파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다만 지금 현재 주가 수준에서 PBR 1배가 안 되는 저평가 구간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10만원 정도 수준으로 넘어간다 그러면 PBR 1배 수준으로 가까워집니다. 물론 이제 한 12만원 정도는 가야지 그 적정 주가 수준을 좀 보고 있는데요. 12만원까지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요. 자, 올해 연말 그 다음에 내년 4분기, 그러니까 내년 1월 달에 4분기 실적 시즌으로 들어가는데 그 시기까지만 놓고 봤을 때 기아를 최대한 10만원에서 12만원 정도 사이는 보는데
그 정도 수준까지 좀 보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해석을 해드리겠고요. 특히 현대차, 기아차 다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적으로 저평가 주식입니다. 저평가. 이 주식들이 고평가 받은 적이 거의 없어요. 테슬라는 고평가 받고 있죠. 그만큼 저평가 받는 것은 뭐 현대나 기아의 뭐 네임밸류가 좀 약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좀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만약이라도 10만 원이 좀 넘어간다 그러면 최대 한 12만 원 정도까지 보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까지도 전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만 우리가 이제 매매하는 데는 항상 우리가 전망이고 예측을 하는 거지 100%딱 떨어지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항상 기준을 잡고 우리가 시장 대응하는 것을 의견을 항상 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매매 화살표 신호를 통해서 사고 팔고 의견을 좀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런 신호들을 한번 참고해서 앞으로도 기업 방향성에 대해서 좀 같이 한번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기아에 대한 또 중요한 내용들, 또 더 좋은 내용들 또 분석해서 의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